안녕하세요. 2023년 12월 9일 11시 54분 아수라장 축구 6화 녹음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김PD입니다. 네, 오늘 조금 이상할 수가 있어요. 저희가 장비를 샀는데 그 케이블이 안 왔죠? 뭐 하나가 안 와가지고 두 개가 안 왔죠. 케이블. 어쨌든 장비가 네. 부품 하나가 안 와서 장비를 쓸 수가 없는 상황이라 그 스튜디오 녹음은 너무 늦었고 저거 이제 휴대폰으로 녹음을 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음성이 조금 울릴 수도 있고 조금 별로일 수가 있으나 조금 한번 양해하고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대놓고 많이 별로일 거예요. 네. 네. 지금 듣는데 뭔가 울리기도 되게 네. 많이 울리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어쩌면은 6화는 지금 죽을 수도 있는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냥. 근데 이걸 안 할 수가 없는 게 우리가 오늘 얘기할 부분이 솔직히 많이 이제 이슈가 큰 얘기라 안 할 수가 없어요. 무슨 이야기죠? 이 강등당한 팀 얘기를 해야죠. 요코하마 마리노스. 요코하마 마리노스는 강등 안 당했어요. 산투스가 강등 당했어요. 오늘 산투스예요? 그럼? 아니요? 어딘데요? 청백저. 프랑스. 어디까지 끌고 갈 거야 이거? 안 그래요? 이거 죽을 때까지 끌고 가려고요. 수원이에요, 수원. 수원 삼성 블루 윙즈. 강등 갔죠? 일단 지난주에 원래 그 얘기를 했어야 돼요, 우리가. 슈퍼매치 프리뷰를 약간 했어야 되는데 슈퍼매치 프리뷰를 못 했잖아요. 일단 그럼 그 이야기나 좀 해볼까요? 근데 슈퍼매치 지금 얘기할 거리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렇게도 해요. 왜냐면 이미 강등을 가버려서 그 경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졌어요. 마지막 라운드를 져버려갖고. 네. 비겼죠? 비겼어요. 네, 비겼는데 그래서 그러면 일단은 그럼 경기를 한번 경기를 쭉 봐보죠, 한번. 어떻게 된 건지. 여태까지 수원 경기요? 아니요. 그 이제 마지막 라운드에 있었던. 38라운드 어느 팀이랑 했어요? 그니까 수원이 강원이랑 했잖아요. 그렇죠. 강원이랑 했는데 결국에 이게 담두대 매치다. 최종 이게 제일 위험한 경기가 될 거다라는 이야기가 많았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두 팀이 올라오는 게 보였고 끌고 가는 게 보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무승부를 당하면서 순위의 변동이 없어요. 그러고 강등을 간 건데 우리가 근데 그걸 봐야 돼요. 수원 삼성이 올해 어땠어요? 솔직히 보실 때 어떻게 느꼈어요? 그 전에 네. 그 시간대랑 동시간대에 수원 FC하고 제주 유나이티드 경기가 있었잖아요. 그건 있었죠. 거기서 수원 FC가 지면은 순위가 바뀌었죠. 네, 수원 FC가 최하위로 가면서 다이렉트 강등이었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그 경기를 수원 FC가 잡았잖아요. 아니죠, 무승부죠. 무승부를 하면서 네. 승점 1점을 얻으면서 이제 수원이 예를 들어 수원 삼성이 졌으면 수원 FC가 경기에서 져도 문제가 없는데 이제 수원 FC가 무승부를 한 상황에서 수원 삼성마저도 무승부를 하니까 이제 순위 변동이 없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강원 FC는 플레이오프 강원 FC랑 이제 수원 FC가 플레이오프로 가게 됐고 강원이 좀 더 높은 순위이기 때문에 김포를 만났죠? 네, 김포를 만나서 뭐 현재 상황으로는 1차전 0대0으로 끝났죠. 근데 이거 네. 플레이오프 이야기 잠깐만 해보면은 네. 몰라요, 이거 이제 어떻게 될지. 왜냐면은 네. 부산이 이미 2대1로 수원 FC를 이겼죠? 부산 홈에서 홈에서 이겼어요. 네, 네. 그 이제 PK 2번 내줘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가 네. 더 있죠. 저기 반대편은 김포 홈에서 강원하고 김포가 무승부를 취했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볼 건 그겁니다. 김포가 1차전에서 2차전에서도 비기면은 승부차기까지 가잖아요. 그럼 김포가 승격할 수도 있어요, 이거. 물론 승부차기는 50대 50인 거 아시죠? 정말 몰라요, 그래서. 네, 50대 50이지만 사실 강원이 위기인 건 맞아요. 강원은 무조건 이겼어야 네. 돼요, 그 경기. 그러니까 원정이었잖아요. 네. 김포 솔터 축구장 솔터 맞아요, 네. 원정이었는데 거기서 만약에 한 골이라도
넣고 1대 0으로 끝났으면 그러면은 강원은 편하게 네, 갈 수 있었죠. 정말 편했을 텐데 어쨌든 승부를 못 내고 2차전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오히려 언더독인 김포는 마음이 더 편해요. 맞아요. 플레이오프 올라오는 과정이 힘들지도 않았고 생각보다 쉽게 올라왔어요. 플레이오프도 보면은 마지막에 경남하고 2대 0으로 이기면서 올라왔거든요. 네. 그거 경기를. 그때 경남에서 누가 퇴장당하지 않았어요? 저 그 경기를 좀 못 봤어요. 어쨌든 생각보다 좀 편하게 올라와서 그렇게 부담이 크진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제 생각도 그래요. 네. 근데 일단 플레이오프 이야기는 여기서 끝내고 다시 수원 이야기로 좀 돌아가 볼까 하는데 올 시즌 수원 어떻게 보셨어요? 엉망이죠. 저는 그렇게 봤거든요. 이 팀이 반등할 수 있는 기회는 있었어요. 충분히 있었어요. 근데 그걸 자기들이 껐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은 네. 처음에 이병근 감독을 시작했어요. 최성용 대행이 했다가 김병수 감독이 하고 있었는데 김병수 감독이 삭발까지 했어요. 근데 그걸 중간에 날려버리면서 아무 경험 없는 염기훈 대행을 선임해버린 거 아니에요. 거기서 잘못했다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 돌고 있는 얘기 아시죠? 염기훈 대행이 대들어서 날려버렸다는 거예요? 뭐 수원의 봄이다 이런 얘기. 네. 뭐 우린 모르죠. 내부 사정은. 모르죠. 근데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돌고 있다는 건 아무런 그게 없었다고 보기엔 좀 어렵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네. 완전 이게 아예 없는 얘기면은 거의 소설 쓴 거랑 마찬가지인데. 소설이면 잘 쓴 소설이에요. 네. 근데 어느 정도 건덕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 루머가 나온 걸 텐데 이제 염기훈 감독 대행이 이제 김병수 감독을 몰아냈다라는 얘기가 많아서. 그렇죠. 근데 뭐 이건 지금 할 얘기는 아닌 것 같고. 뭔가 나온 게 없어요 아직. 네, 지금 할 얘기는 아닌 것 같고 뭔가 이제 감독 얘기하니까 생각나서 한번 언급을 했고요. 근데 네. 전 이야기 하나 더 보태면은 네. 만약에 염기훈 대행이 정말 그랬으면은 굉장히 실망할 것 같거든요. 실망스럽죠. 네. 네, 감독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감독 위에 선수가 쓰면 안 돼요. 네. 감독 위에 선수가 쓰면 개판 나. 안 돼. 또 뭔가 할 얘기가 있었는데 생각이 안 나. 뭔가 할 얘기가 분명히 있었어 내가. 이거 말고도. 그럼 뭐 이따 생각나면 말씀해 주시고. 네. 지금 전체적인 생각났다. 어떤 거죠? 수원이 어쩌면은 지금 그 얘기도 돌아요. 염기훈 대행이 P급을 지금 받고 있어갖고 내년에 염기훈 대행으로 한다. 대행이 아니라 정식 감독으로 한다. 이건 어떻게 봐요? 그렇게 되면은 그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평범한 과정들이 있어요. 구단에서 김병수 감독을 이제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서 뭐 시기가 정말 엉망이긴 했지만 정리를 하고 대행을 세웠잖아요. 대행을 세웠는데 물론 강등당하긴 했지만 경기 어쨌든 3경기 이겼죠? 이겼죠? 예. 이기고 마지막에 무승부에서 떨어진 수원 거 FC 아니야? 이기고. 예. 그러면 네. 염기훈 대행이 4경기 했나요? 조금 했을 거예요. 몇 경기라고는 모르겠는데 우리 인천 경기부터 네. 했거든요. 플레이오프 5경기를 한 거네요 일단. 그러면 7경기 정도 한 거 같은데요. 어쨌든 성적이 좋았다는 얘기거든요. 네. 몇 경기 안 되지만 그러면은 별로 이상한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우리가 아까 얘기한 그 이제 수원의 봄 그 에피소드가 진짜다. 그럼 이건 구단도 진짜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구단 문제 있다는 건 제가 욕 많이 했잖아요 이미. 네. 근데 이걸 또 봐야 돼요. 솔샤르도 네. 초반에 대행했을 때 소방수로 부임했을 때는 잠깐 반짝 엄청 미친 듯한 성적 보여줬어요. 그쵸. 그래 이게 우리 맨유다 하면서 우리 맨유 팬들이 그랬거든. 네. 이게 진짜 우리가 입고 있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다. 이게 맞다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솔샤르 어떻게 됐죠? 퐁당퐁당 하면서 이제 위기 탈출 솔사르로 바뀌었죠.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솔샤르는 그래도 북유럽 그 어느 나라에서 감독을 조금 하다가 온 사람이잖아요. 그 몰데라고 네, 몰데 맞아 거기.
그게 덴마크 아니면 노르웨이 팀일 거예요. 저도 어느 나라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서 하다가 온 사람도 그렇게 됐는데 볼게요. 그러면 염기훈 대행이 제대로 코치라도 해본 적이 있어요? 이번 시즌 거의 플레잉 코치였죠. 플레잉 코치는 근데 플레잉 네. 코치 겨우 한 1년 정도 한 거를 이렇게 수원 삼성이랑 구단에 감독으로 놓는 거요? 여기서 제가 좀 소름 돋는 게 잊혀져 있던 단어가 하나 나오거든요. 뭐요? 리얼 블루? 맞아, 이거 리얼 블루야. 이게 김병수 감독에게 잘렸잖아요. 리얼 블루가. 아, 맞죠. 네, 거기서 끊겼잖아요. 와, 갑자기 나도 소름 돋는다. 근데 진짜 이거 너무 무서워요. 약간 종교 단체 보는 것 같아요. 그니까 이게 뭐야? 아니 이렇게 또 리얼 블루를 다시 부활시킨다고요? 이 상황에? 근데 우리 그거 잘 봐야 돼요. 서정원 감독 괜찮았잖아. 솔직히 서정원 감독은 나는 괜찮게 봤거든? 서정원 감독은 감독님은 좀 아쉽죠? 난 괜찮아. 네. 난 괜찮다고 봐. 난 잘했다고 봐. 그리고 네. 박건아도 나쁘지 않았고 이임생도 난 나쁘지 않았고 이병근도 대구에서 보여준 게 있는 사람이야. 여기 감독들 난 다 괜찮다고 봐.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일단은 봐야 될 게 투자 규모가 축소가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원래는 이제 그 제일 계획으로 넘어가면서 그러니까요. 많은 그게 줄어들었죠, 예산이. 규모가 네. 줄어들고 그러면은 감독을 선임해서 간다는 건데 규모가 이게 될까요? 이거 또 연장판인데? 여기서 짚고 갈 게 뭐냐면 지금 염기훈 감독이 정식 감독이 되는 게 왜 문제냐면 여긴 K1이 아니에요. 이제는 K2죠. 이젠 K2인데 그거 아시죠? 그 프리미어 리그도 강등당하면은 올라오기 쉽지 않아요. 그니까 정말 이제 명망 있는 감독이 아닌 이상 감독 교체하거든요. 맞아요. 내려가면 보통 해요. 그때 데려오는 감독들이 이름 면면들을 보면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그 승격 전문가들이에요. 승격 전문가거나 뼈대가 굵은 사람들을 데려와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감독들은 2부 경험도 많고 1부 경험도 많아요. 그래서 2부에 가서도 잘 성적을 낼 가능성이 높은 거고 1부로 다시 올라와서도 어느 정도 보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지금 생각나는 사람 둘이 있거든요. 어떤 분이죠? 감독들이요. 감독님들 생각나는 건 딱 둘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 되게 좋아하나 봐. 이 사람들. 남길 감독님이랑 김태환 감독님이 생각이 바로 나거든요. 근데 그쵸. 이제 남길 감독님은 성격에 있어서는 전문가야? 예, 거의 뭐 제주가 1년 만에 올라왔나요? 1년 만에 올라왔죠. 그쵸. 쉽지 않아요 그거. 네. 그리고 예. 김태환 감독님. 상무 갔다 퐁당퐁당 하면서 맨날 올라왔다가 성적도 보여줬잖아요. 그쵸.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알아요? 그 얘기도 있어요. 남길 감독이 자기가 접촉을 한 걸로 알고 그런 이야기도 돌거든요. 나온 얘기에 따르면은 이제 수원 삼성 같은 명문 구단에 들어가는 거는 어떤 감독이든 해보고 싶죠. 네, 해보고 싶다 이런 얘기를 발언을 했다라는 얘기가 있죠. 그게 모 기자가 했던 이야기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 어느 쪽에서 나온 이야기인지 모르겠는데 모 기자한테 그렇게 흘렸다는 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무서운 거라니까요. 지금 남길 감독을 선임은 안 하고 염기훈 대행이 정식 감독으로 되면은 전 그 생각이 들어요. 2부 탈출할 수 있을까? 2부 탈출 못할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그리고 근데 분명히 그때 팬들이 못 가게 잡았잖아요. 잡으면서 오동석 단장이 뭐라고 했어요? 이준 대표이사도 그랬죠. 재창단의 각오로 쇄신을 하겠다. 1년 안에 올려놓겠다. 그러면은 물어볼게요. 뭐가 바뀐 거죠? 염기훈 대행이 올라오면? 지금 바뀐 건 하나도 없어요. 바뀐 거 하나도 없고 오히려 퇴화하는 느낌이거든요? 이제 사실 이제 구단 서포터들과 이제 수원 삼성을 사랑하는 팬들에게 뭔가 다시 시작하겠다는 각오를 어필하려면
제일 강력한 게 프런트 교체. 아 그거 해야 돼요. 제일 강력한 게 프런트 교체. 예. 프런트 교체고, 그리고 두 번째가 믿음직한 감독을 데려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봤을 때 프런트 나간다는 이야기 아직 없잖아요. 물론 사표를 제출했다는 루머가 몇 개 있긴 해요. 그러니까 그 루머가 이제 팬들의 버스를 막았잖아요. 그러면서 뭐냐 네. 사퇴하겠습니다 이거 네. 드러낸 거잖아요. 주차장을 막고 이제 계속 대치를 하니까 처음엔 절대 그렇게 얘기 안 했고 2차, 3차, 4차 가면서 끌다가 더 이상은 안 비켜줄 것 같으니까 그래서 한 거예요. 자기가 책임을 지가 사퇴를 하겠다고 오동석 단장이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근데 네. 이것도 저는 지금 저희가 술을 한 잔씩 먹었어요. 말이 조금 셀 수 있는데 지금 이건 좀 세게 할게요. 그냥 이거 족구라예요. 수원삼성 인스타 봤어요? 그 다음에 보통 네. 전북 같은 경우에는 10년 만에 우승을 못했다고 사과를 올려요. 10년 만에 우승을 못했다고 사과의 글을 올렸다고요. 전북은 그럴 수 있죠. 근데 그걸 봐야 돼요. 전북이 그러면은 그 40년이나 되는 리그 역사상 매년 강자였냐? 아니거든요. 그거는 네. 최강희 감독이 맡으면서 그때부터 이렇게 강자의 면모를 보여줬다가 지금 삐끄덕거리는 건데 네. 수원 삼성은 아예 지금 없던 역사를 만들어버린 거잖아요. 강등이라는. 말도 안 되는 역사를 만들었죠. 근데 그러면은 사과문이 올라오든가 팬 간담회를 해야 돼. 근데 그런 말이 하나도 없고 염기훈 사진 박아버리면서 아예 막 그날 경기 있었던 거 38라운드 찍었던 거 그걸 왜 올리냐고. 저는 근데 사과문을 보긴 봤어요. 올렸다고요? 아니요. 경기장에서. 아 저도 경기장에서 봤어요. 그러니까 경기장에 간 건 아니고 그 몇몇 유튜버가 중계를 해줬죠. 그래갖고 봤는데 그게 아마 쿠팡 플레이 중계에 잡혔을 거고 네. 잡혔을 거예요. 네. 근데 그 전광판에 죄송합니다라고 했나요? 어쨌든 변명의 여지가 네. 없습니다라고 네. 적혀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거를 거기다 하는 게 맞을까 싶어요. 저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차라리 그냥 그런 거는 하지 말고 경기 끝나고서 이제 구단 직원들이랑 다 나와서 직접 얘기를 하셨어야 되지 않나. 얘기는 했는데 네. 제가 받았던 느낌은 그거예요. 줄줄줄줄줄줄 읽는 이야기. 완성된 대본을 읽는 것 같은 느낌. 그거 알아요? 수원삼성 이사님이 이준이라는 분이에요. 그분이 기자 출신이래요. 그럼 잘 쓰시겠네. 자기가 쓴 거 자기가 읽었을 거예요. 조선일보 기자 출신이니까 얼마나 잘 쓰겠어? 모르겠어요. 일단은 그거에 과연 나가냐? 뭔가 바뀌는 게 보여야 되는데 퇴보의 이야기밖에 안 보여요. 그리고 또 강등되면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은 이것도 루머예요. 아직 검증된 거 없는데 카즈키 있잖아요. 계약 해지예요. 지금 임대 신분인가요? 아니요, 완전히 저기요. 아, 그 강등 당했을 때 조항 그거에 그 얘기예요. 예. 근데 그거 진짠가요? 취재를 안 해봐서 모르죠. 유력 기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는 하는데 저는 제가 취재를 한 것만 믿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처음에 녹화할 때도 말했잖아요. 산업부 기자예요. 제가 물론 스포츠 쓰긴 하는데 취재는 못해요. 스포츠는 하지 말라 해갖고. 한다고 하면 저는 그거 파봤을 것 같아요. 진짜인지 아닌지. 그래서 뭐라고 확답을 못 드려요. 저는. 근데 그게 그런 루머가 존재해요. 그러면 어떡할 건데? 그런 얘기도 들었었거든요. 외인들에 대해서 나온 이야기인데 수원 삼성 외인들 왜 이러냐. 외인들 다 나쁘지 않다 보거든요. K2 선수들 왜 데리고 오냐? 그럼 여기서 물어볼게요. 박진섭 어디서 올라왔어요? 박진섭 광주에서 올라왔잖아요. 대전이에요. 대전이었어요? 대전이에요. 제가 알기로 대전이에요. 그러면 물어볼게요. 에르난데스는 어디서 올라왔어요? 전남에서 올라왔어요. 전남 경남이에요. 네. 전남에 있다 경남 갔다 경남에서 인천 온 거예요. 모고사 나갈 때. 근데 그 법칙이 있어요. K2에서 성공한 선수는 K1에서도 성공한다는 법칙이 있거든요.
웬만하면 성공해요. 근데 그게 실패했던 게 6강이었죠. 그 공식이 깨진 게.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어떤 방송을 보는데 왜 K2의 선수를 사오냐. 그게 잘못된 게 아니거든? 그건 틀린 말이야. 티아고 원래 어디 출신이에요? K2 출신이잖아요. 경남 출신이잖아. 또 누구 있냐? 백성동 안양이었잖아. 그러니까 되게 일각만 보고 본다니까? 그거는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는 그 문제가 아니었어. 예지 당초에 선수 문제, 퀄리티 문제는 아니거든? 아까 그 논점이 K2가 문제인 게 아니고 감독 전술 문제야. 외인 못 산 건 맞아요. 물리치는 잘못 산 거야, 그거. 웨릭 포포 근데 포포가 끝에 가서 보여준 게. 그리고 솔직히 아코스티도 많이 아쉬웠어요. 바사니는 기복이 너무 많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조금 네. 별로. 근데 이게 과연 K2 부분으로만 볼 거냐, 그건 아니었다 이거죠. 어쨌든. 그러니까 이게 팀이, 그리고 수원이 우리 인천보다 인건비가 높아요. 그럼 기업 구단이니까 훨씬 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수원의 문제는 뭔가가 잘못됐어. 근데 그걸 이게 문제입니다라고 딱 못 짓겠어. 그게 일단 운영부터가 잘못됐고 운영이 잘못되면 선수 영입부터 시작해서 감독 선임하고 이제 선임한 감독이 잘 생각해보세요. 정비가 잘 되어 있는 구단이 있어요. 운영하고 이제 스카우터진이 인류예요. 정말 이제 좋은 구성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감독이 왔는데 그래도 못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쵸. 그래도 못할 수가 있는 건데 심지어 수원 삼성은 다 개판인데 다 개판인 상황에서 그 어떤 감독이 와서 과연 그걸 뒤집을 수 있을까? 그러면 하나 봅시다. 이 얘기를 저희가 입문했던 19년도 인천하고는 대입을 해볼게요. 인천의 문제는 뭐였죠? 원래는 대표였어요. 그 대표 이름 뭐지? 나 알았는데.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다, 그 사람. 강인덕. 비상다큐 나오신 분이죠? 비상다큐 나왔나요? 강인덕이? 그분 아닌가요? 그 머리 까지신 분? 몰라요. 그분은 저 다른 분. 그분은 훨씬 전에. 훨씬 전에. 네. 그분 훨씬 전에 분이고, 강인덕이라는 분이 했는데, 이 사람도 아주 개판도 그런 개판이 없었다 들었어요. 그러고 나간 다음에 들어온 게 전달수 대표님이에요. 그 강인덕이라는 사람의 대표적인 사례가 뭐 하나 없을까요? 이거 위키랑 루머 썰인데, 선수 출전 같은 거에 개입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심각하네요. 네. 그러고 걸개에다가 팬들한테, 이거는 사진을 본 거거든요. 제가 걸개로 팬들한테 강등 가는 거 보고 싶어 조용히 응원이나 해. 구단 차원에서. 그런 걸 걸어놨더라고요. 그게 사실이에요? 그 사진 봤어요, 제가. 구단에서 걸개를 걸었다고요? 현수막이라고 하는 게 맞겠죠? 그러면은 그거 아닌가요? 그 신원 불문에 그런 걸로 시도한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했겠죠. 그걸 어느 정신 나간 팬이 그러니까 이게 정식으로 구단에서 걸었다는 것보다는 약간 사람을 원래 시켜서 그걸 걸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어쨌든 그랬을 수 있겠죠. 그 상황은 잘 모르는데 그런 얘기 있고, 이 사람 얘기 되게 많아요. 막 직원 다 날리고.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전달수 대표님이 왔잖아요. 그래도 문제가 있었어요, 우리는. 되게 싫어하는 전력 약화 실장, 우리. 영입 초점이 계속 잘못됐어. 하마드, 꽁푸엉, 케인데. 우리 아는 사람은 알 거예요. 누굴 얘기했는지 제가. 근데 그 사람이 나갔어요. 나가면서 코치를 하던 임중용 수석 코치님이 임중용 전력 강화 실장 자리로 갔죠. 그 자리로. 그러면서 조성환 감독님이 오면서 이 체계가 만들어지면서 뭔가 되게 소통이 잘 되고 그런 식으로 바뀌었는데, 여기는 볼까요? 이준, 오동석. 근데 여기서 과연 누가 전문적인 사람이 있나요?
오동석 단장은 삼성전자 출신이에요. 축구를 알아요? 나보다도 모를 것 같은데? 가가지고 누구라고 해야 되냐? 그 아저씨가 모를 법한 아저씨 누구 있을까요? 그 아저씨가 모를 법한 아저씨 나는 알면서 선수나 뭐 네 그런 거 얘기하면은 축구에 관련된 네, 뭐 메짤라가 뭐냐고 하면 알까요? 메짤라는 당연히 모를 것 같고 그냥 나한테 메짤라 물으면 난 그냥 이렇게 얘기할 것 같거든요. 네. 하프윙이라고? 보통 네. 이제 축구를 아냐 모르냐를 질문했을 때 가장 먼저 나오는 질문이 오프사이드 물어보거든요. 오프사이드가 뭐냐고. 그거 못 보면 안 되지. 그거 못 보면 안 되지. 그거 못 보면 안 돼. 그거 볼 줄 알아야 돼. 근데 이 아저씨가 그걸 할까? 그 자리가 되게 중요한 자리예요. 그 자리가 뭐 하는 자리냐면은 감독님이 우리 어떤 선수 사주세요 요구를 하면은 재정을 봐요. 이 선수를 살 수 있나, 괜찮나, 나쁘다 이런 거 다 보고 대표한테 결제를 받아요. 그래서 대표 사인이 오면은 그때부터 그쪽에서 일을 시작하는 그런 쪽일 거예요. 반대로 여기서 그 차원에서 끊어버리면 이게 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런 거에서 꼬인다는 건데 지금. 그럼 그분이 재정적인 일을 맡았을 때는 어쨌든 회사원이잖아요. 원래 회사원 출신. 그렇죠. 삼성전자 출신이니까.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에서 탁월했기 때문에 거기다 탁월했으니까 안 갔을까요? 스포츠단은 원래 제가 알기로 한직이에요. 물러나는 자리야. 어쨌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아무나 앉혀놓지는 않았을 거 아니야. 어쨌든 물러나는 자리라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개나 소나 가는 건 아니잖아. 어쨌든 삼성전자에 못 있으니까 내보내는 거죠, 별로. 그러니까 그 개나 소나 가는 자리란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그러니까 그래도 네. 삼성전자에서 물러나는 자리라는 건 네. 어쨌든 그 사람이 삼성전자에 있었다는 그러니까 거죠. 물러나더라도 네. 그 노후를 어쨌든 해줬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는 건 아예 무능력한 사람은 아닐 거라는 무능력하면 아예 잘랐겠죠, 이지용 회장이.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쪽에 갔다는 건 그래도 그런 완전 패급까지는 아니라는 거죠. 재정 분야에서 살짝 경험이 있고 어느 정도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갔을 거란 말이죠. 그럼 여기서 문제는 그 사람이 축구를 모를 거라고 가정할게요. 알 수도 있죠. 우리가 모르잖아 그분이 어떤 분인지 자세히. 그렇죠. 알 수도 있는데 출신으로만 봤을 때는 그분이 열렬한 축구 팬이 아닌 이상 사실 모를 수 있는 가능성이 더 크잖아요. 커 보여요 지금 상황에서. 그 가정에서 봤을 때 그러면 구단에서 취할 수 있는 행동이 있지 않아요? 그럼 방법이 뭐겠어요? 그냥 전문가를 옆에 두는 거죠. 그쵸. 불러갖고. 축구를 잘 아는 전문가랑 같이 상의를 하면서 일을 했어야겠죠? 근데 저희가 이제 수원 삼성 프런트의 정확한 내부 상황은 모르니까 알 수가 없죠. 우리는 우리 팀이 어떻게 아니라.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정황상이랑 지금 현재 운영하는 행태를 봤을 때 그렇게 안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죠? 그렇게 보여요. 그쵸? 그럼 우리는 이걸 흔히 잘못된 그 인원의 배치가 아닌가. 그게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올 초에 감독이 이병근 감독님으로 시작했잖아요. 시즌 초에 이제 이병근 감독님이 하셨고 1차 버스 맡기가 있었죠. 그렇죠. 근데 이걸 봐야 돼요. 이병근 감독님이 이것도 루머예요. 루머 본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루머라고 계속 말씀드려요. 전 제가 취재하고 제가 아는 거 맞는 건 맞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근데 다 루머예요. 왜냐면 전 취재를 못 해갖고 그냥 루머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병근 감독님이 이야기를 했대요. 어떤 선수 사달라. 그 중에 한 명이 무고사였어요. 근데 무고사는 원래 안 되는 거였어. 그거는 1번이 그때 비셀 고베가 놔주지도 않았고 이거는 맞아요. 무고사 이야기는 맞아요. 무고사는 그러니까 무고사를 노렸다라는 거는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무고사가 수원에 안 간다는 거는 맞아요. 왜냐면 계속 얘기하는 게 비셀 고베가 그때 안 놔줬고 2번이 선수 본인이 인천 말고 갈 데가 없었어. 거기만 고집을 했어. 이건 KBS에서도 나온 이야기야. 본인이 아예 영상에 박제가 돼 있잖아.
그래서 무고사는 안 되고, 그리고 뭐 어떤 선수 했는데, 다 깠대. 다 깠대. 데려온 게 그리고 누구예요? 뮬리치. 원하지 않았던. 그렇죠. 근데 잘 보면은 뮬리치가 왜 왔게요? 오현규가 나가고 온 거예요, 그게. 생각보다 심각하다니까? 오현규 이정료를 글로 태운 거라니까, 이게? 오현규 선수가 나갈 때 이정료가 그거 꽤 셌어요. 그쵸? 많이 셌어, 그거, 내가 알기로. 왜냐면 해외 이적이라 많이 셌어, 그거. 이게, 이 비슷한 팀이 하나가 더 있거든요? 보드가 멍청한 사람이 오면서 망가진 팀이 하나가 더 있거든요? 전부. 이번 시즌이요? 지난 시즌부터 삐그덕댔죠? 아 거기도 보드진 교체가 있었었나요? 허병길이 단장을 날렸잖아요. 지금 그 수뇌부가 이상하니까 지금 이렇게 간다니까 팀이 계속. 반대로 볼게요. 수뇌부가 좋아가지고 잘된 팀도 있어요. 울산하고 인천. 울산 같은 경우는 이건 팩트예요. 김광국 그 대표가 부사장으로 승진했어요. 그래서 울산 임원 기사 쓰면서 김광국 이 사람 승진했네 했던 게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전달수 대표님 잡으면서 뭐 누구 한 명 나가고 하면서 지금 팀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라니까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해요 이건. 지금 그리고 제 생각인데 수원이 내년 안에 K2를 내년에 다음 시즌에 승격을 못하면은 지방령으로 눌러 앉을 수 있어요 거기. 아니면은 지방령이 아니면은 퐁당퐁당 할 수 있어요 부산처럼. 그게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놀러 왔다가 그 돌아가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쵸. 그 당시 거기서 그 돌아가야 되는 시간에 맞춰서 빨리빨리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고 이제 좀 귀차니즘이라고 하죠. 그래서 계속 눌러 앉다가 가기 귀찮아가지고 느릿느릿하게 가는 경우가 있어요. 느릿느릿하면 못 가. 네. 그러니까 지방령이라는 게 한번 눌러 앉으면 그 영향이 아예 아까 내년 다음 시즌 가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다는 거죠. 바로 탈출해야 돼. 네. 제주처럼. 그가 K2에 그 물이 든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K2화가 네. 되는 거죠 그냥. 그러니까 좀 안 좋게 들릴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현지인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러면은 선수들 마인드부터 이제 구단 직원들의 행동 K2가 돼버려요? 네. 아니 익숙해진다니까요? 한 시즌 두 시즌 있다 보면은 그래서 네. 전북이 익숙해지면 진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전북이 우승을 밥 먹듯이 한 걸 네. 수도 있어요. 아니 진짜 무서운 거예요. 아니 이게 익숙해진다는 게 진짜 무섭거든요. 그러니까요. 좋은 쪽으로 무서울 수도 있고 안 좋은 쪽으로 무서울 수도 있어요. 좋은 쪽으로 지금 네. 전북 울산이 내가 봤을 때 네. 전북은 한 9번 했죠 우승을 이미. 그건 좋은 쪽으로 익숙해졌던 거예요. 울산이 지금 두 번째 했잖아. 이제 울산은 이제 시작이야. 그죠.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2연패를 끊었다는 건 이제 시작이야. 그 다음 시즌에도 충분히 자기들이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머릿속에 갖고 시작하거든요. 우리는 우승팀이니까. 근데 안 좋은 쪽으로 볼까요? 절대 안 보죠. 안 좋은, 그러니까 이거는 좋은 쪽으로 익숙해진 거잖아요. 네. 안 좋은 사례요. 안 좋게 익숙해진 사례. 매우 안 좋게. 전남 못 올라오잖아. 강등 갔다가 못 올라와 계속. 물론 전남의 상황이 지금 수원 삼성이랑 비교했을 때는 잘은 모르겠지만 전남은 더 할 수가 없지. 더- 이미 K2화가 됐는데. 그 당시 상황에서 전남이 더 안 좋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봤을 때는. 전남 근데 지금 못 올라오잖아 계속. 근데 이거를 국내 리그를 지금 다 얘기해 주셨는데 제가 옛날에 죽어도 썬덜랜드라는 다큐를 본 적이 있거든요. 아, 그거 되게 유명하죠. 거기서는 거기 시작할 때 도이프가 썬덜랜드가 챔피언십으로 강등 당하는 걸로 시작을 해요. 챔피언십이면 EFL 아래 아니에요? 그 당시엔 챔피언십이었고 네. 그 이후에 개편이 되면서 그게 EFL이 된 거예요. EFL로 바뀌었거든요. 네. 어쨌든 2부 리그로 강등되면서 시작을 네. 하는데 거기서 이제 처음에는
승격 근사치까지 갔었거든요. 네. 첫 시즌에는. 근데 점점점 내려가다가 결국에 3부까지 떨어진단 말이에요. 와. 그러고서 챔피언십 올라오기까지 제 기억에는 3년인가 4년 걸렸어요. 다시 챔피언십 올라오. 2부 올라오는 때. 자, 그럼 이 얘기를 국내로 다시 대입해볼까요? 부산이 19년에 승격을 했어요. 근데 20년에 결국에 또 인천한테 또 인천이 한 팀 또 보낸 거잖아요, 아래로. 지금 올라오는데 3년 걸리고 있어요. 아직 올라온 것도 아니죠, 심지어. 그쵸, 올라온 것도 아니야. 되게 무섭다니까, 이게. 자, 우리가 그때 지금까지 프런트 얘기 생각하던 얘기 했었고, 난 한 번 대놓고 네. 욕했어요. 강등 됐을 때 여파, 그리고 이제 다시 재승격을 빨리 못했을 때 문제점들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쵸. 근데 이러는 와중에도 그 강등 당했을 때 그 당시 마지막 경기에서 다시 출발하는 이제 재창단? 재창단이요. 재창단 한다는 생각으로 다시 한다고 했죠. 그렇죠. 1년 안에 어떻게든 올려놓는다고 했어요. 근데 다시 원점이에요. 네. 지금 제3자인 우리가 봤을 때 변화하고 있는 게 있나요? 난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과거에 옛날에 하던 거 있잖아요. 리얼 블루. 그 프런트 그대로 가기. 그거 더 심해질 것 같은데요? 여기서 아니, 저 하나만 물어볼게요. 네. 당신의 생각이 듣고 싶어요. 김 PD님의. 염기훈이라고 하면은 수원 삼성에서만 위치를 놓고 봤을 때는 거의 굳이 비교를 하면은 인천의 임중용 실장님이거든요. 굳이 다른 팀에 비교를 하라고 하면은? 저는 좀 달라요. 아니면은 뭐 전북의 이동국?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쵸. 거의 그 느낌에 가깝죠. 이 느낌에 가깝죠. 네, 그 느낌에 가깝죠. 이 느낌에 가까워요? 근데 그러면은 염기훈 대행이 진짜 다음 시즌에 감독이 됐어요. 네. 근데 염기훈 대행이 막 못 올리고 막 한 4연패, 5연패 끊어? 그러면 수원 팬들이 버스 안 잡을까요? 무조건 잡죠. 그러면 이게 맞아? 나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서로 결별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지난 시즌에도 22시즌에도 김상식 감독이 어찌됐든 FA컵 하나 들었잖아요. 네. 그때 나는 여기서 끝내라. 너네 서로 놔라. 이게 또 해외 구단이 가져와서 네. 죄송한데 AC 밀란의 레전드 버리기 아세요? 가투소, 미하일로비치, 인자기도 있었나요? 시몬의 인자, 필리포 인자기 하지 않았어요? 했죠. 네. 가투소, 미하일로비치, 인자기. 더 이상은 기억은 안 나는데 지금 약간 비슷해요. 아, 맞네. 네. 레전드 패를 계속 하나씩, 그러니까 카드 게임으로 비유를 하면은 처음에 패를 어느 정도 갖고 시작하잖아요. 근데 거기가 다 승리 패는 아닌데 다 가능성들이 있는 패들이에요. 너무 다 근데 버렸어. 하나씩 버려요. 남는 게 없잖아. 그러면 막상 구단이 정말 힘들 때 쓸 수 있는 게 없어. 우리들 보면은 그 소방수로 가끔 오고 그러잖아요. 레전드 출신의 이제 솔샤르. 감독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 그럴 때 도움을 굉장히 많이 준단 말이에요. 사실상 돈도 많이 안 받아요. 자기가 이 구단의 레전드고 자기가 이 구단을 사랑하니까 도와주러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가능성, 미래, 그런 이제 이어가는 그 계보? 그걸 하나씩 가지를 하나씩 쳐버리고 있어요. 근데 이 너무 한꺼번에 많이 쳤어. 거기에 지금 사실상 리얼 블루로 이미 다 날려버렸잖아요. 그쵸. 리얼블루로 이미 다 죽였죠. 근데 그 마지막 한 줄기까지 지금 위태위태한 그 한 줄기를 또 지금 갖다가 박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묻는 말인데, 만약에 김병수 감독으로 끝까지 갔고 김병수 감독이 끝내 이 상황을 만들었어요. 네. 그랬으면 이렇게 화났을까? 화 안 났을 것 같거든요? 물론 강등 당했다는 그 사실 자체는 바뀌지 않아요? 그 분노는 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까지 욕먹진 않았을걸요? 근데 그랬을 때는 무슨 얘기가 나올 수 있냐?
만약에 김병수 감독님이 끝까지 가서 강등이 되고 경질이 당하시고 2부로 갔을 때 이제 염기훈 감독을 끌어올린다 했을 때랑 느낌이 또 달라. 많이 다르죠. 많이 다르네. 많이 다르네. 왜냐면 김병수 감독님이 잘렸을 시기가 너무 이상했어. 완전 막판까지 와서 경질이 당하셨으니까 딱 거의 2달 남겨놓고 자른 거야 이거. 거기서 염기훈 이제 선수였단 말이에요. 코치였죠. 플레잉 코치. 플레잉 코치인데 네. 시즌 초에는 선수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실상 아니요. 이번 시즌 시작을 플레잉 코치로 했어요. 염기훈이. 그때 FA컵인가 꼈잖아요. 그러니까 플레잉 코치가 되게 애매한 포지션이라니까. 그러니까 코치를 준비하는 자리인데. 네, 또 완벽하게 이제 코칭을 하고 있었던 상태는 아니었을 거라고 봐요. 그쵸. 채 1년도 안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1년이 뭐야? 3개월이지. 1년 안 됐겠다. 1년 안 된다. 근데 갑자기 임시 감독으로 데려왔다는 건 사실상 지금 사람이 없으니까 감독 매물을 구하기가 힘드니까 잠시 맡아달라는 걸로 해석하는 게 제일 정상적인 사고예요. 그쵸. 그게 맞죠. 근데 이걸 감독으로 올린다니까. 근데 이거를 지금 지난주에 강등됐죠? 지난주에 강등됐죠. 이거 그리고 근데 염기훈 감독 공식 발표죠. 발표 아니에요. 공식 발표. 아니고 루머만 돌고 있어요. 그러니까 루머인데 좀 강력한 루머죠. 강력한 루머죠. 이거 공식 발표가 나오는 순간이 이제 수원 진짜 죄송해요. 진짜 죄송한데 이제 수원 삼성이 2부에서 계속 있을 수도 있다는 그런 신호가 될 수도 있어요. 시작의 통보가 아닌가. 정상적이었으면은 남길 감독이 남길 감독 안 한다고 해도 어떻게든 끌어왔어야 돼. 2부 리그 전문가를 데려왔어야 돼요, 사실. 아니 2부 리그 그냥 찝어서 얘기하면 남길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승격 경험이 있는 감독이거나 아니면 정말 K리그에서 정말 명망 있는 감독 아니면은 2부 리그에 정말 잘하는 감독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 지정을 해서 선별을 해서 데려와야 돼요. 근데 아직 이게 확정은 아니잖아요. 염기훈 감독이 확정은 아니잖아요. 확정은 아니에요. 확정은 아니잖아요. 네. 우리가 설레발 치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수원 루머가 너무 네. 강력해요. 그렇게. 근데 제가 서포터 입장이면 이미 된 거라고 받아들일 정도로 느껴지거든요. 이미 저 같은 경우에 네. 이런 루머 돌고 있다는 네. 것 자체도 기분 나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는 안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요.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이 상황에서 맞는 감독을 선임을 해야 돼요. 그리고 프런트 동석 씨죠? 동석 씨 꼭 사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수원 서포터 팬 네. 여러분을 대신해서 말씀을 드리면 K리그에서 수원 서포터라는 건 어떻게 보면 타팀 팬이지만 나 무서워. 아니 무섭다는 건 경외스럽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잖아요. 그게 맞아. 그게 맞는데 내가 왜 그랬는데.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한국에서 우리나라 스포츠 클럽에서 수원 삼성 서포터 팬만큼 열정적인 사람들을 본 적이 없어요. 내가 왜 무섭냐고 했냐면은 당신이 같이 봤잖아요. 네. 5월 5일 어린이날 때 우리 경기장에서 비가 왔어요. 근데 우비 맞으면서 우산 돌리는 거 보면서 나 충격 먹었다니까. 나도 그 정도는 안 해. 심지어 추석 연휴 때 경기가 있었는데 그것도 인천 경기장에서 했었는데 이제 수원이 원정을 왔었는데 그 당시가 김병수 감독이 잘렸을 때였어요. 맞아요. 잘렸을 때예요 그때. 그래서 서포터 전원이 검은색 옷을 입고 왔었어요. 맞아요. 근데 단 한 명도 저는 한 명쯤은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단 한 명도 파란색 유니폼을 입고 온 사람이 없더라고요. 심지어 인원도 3칸을 다 채우고. 그거 되게 무섭다는 걸까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무슨 느낌이 들었냐면 스포츠 클럽에게 있어서 팬은 정말 중요하고 빼놓을 수 없는 요소인데 그런 열정적인 서포터들이 있는 클럽이다? 근데 지금 운영을 이딴 식으로 한다? 내가 모 스포츠단의 관계자를 만난 적이 있어요. 올해 5월 달에.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우리는 계속 이게 잘 나갔던 게 잘 나갔다는 게 아니라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던 게 팀이 하나가 됐다.
보드 뭐 프런트 그렇고 선수 그렇고 코칭 스태프 그렇고 팬도 그렇고. 근데 여기는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다 따로야. 수원 삼성은 내가 봤을 때 생각하는 게 다 달라. 이거 다시 물어볼게요. K2의 한 2시즌이라고 할 수는 없겠다. 25년에도 승격을 못했어요. 이거 팬들 있을까? 나 안 있을 것 같은데. 그때는 정말 코어한 팬들이 아니면 다 떠나겠죠. 그니까요. 되게 무서운 거라니까 이거. 와, 이거를 이따위로 해놨으니 팀을. 그래놓고 뭐가 바뀌는 게 보여야 되는데 사과문도 없어. 뭐 간담회도 없어. 뭐 영입 뭐 이런 거 하나도 없어. 오히려 안 좋은 소식만 들려. 그래서 아까 얘기를 제가 계속 말씀드리자면, 그렇게 열정적이고 대단한 서포터들이고 심지어 강등 당할 수도 있고 이미 다른 팀 팬들은 강등이라고 보일 수 있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래도 경기장에 그렇게 많이 와줬단 말이에요. 2층까지 풀었던데요, 네. 그때? 경기장에 그렇게 많이 오는 게 정말 대단한 건데, 정말 대단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계속 서포터들에 대한 칭찬을 할 수밖에 없는 게, 그 마지막 경기 끝나고 오동석 단장님이 사퇴를 표의했을 때 최소한 일주일 안에는 뭔가 나올 줄 알았어요. 나도 안 나간다니까. 네, 제가 이제 수원 서포터 입장에서 보면은 마이크로 한 대 때리고 싶을 것 같아. 이거 진짜 기만이고 사기야 사기. 그 당시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변명일 뿐이었고, 진짜 약간 유린당한 것 같은 느낌일 거야, 정신이. 제가 얘기 좀만 세게 해도 될까요? 네. 집에 가고 싶어서 그냥 거짓말 한 거야. 제가 봐도 그래요. 네. 그거, 그 영상들 보면은 다들 풀 영상으로 많이 올려주셨거든요? 하나씩 봤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약간 표정이 맞아. 웃음을 참는 표정으로밖에 안 보여요. 나 하나 봤어요. 말 한 번만 욕할게요. 이 새끼 그냥 피식하던데 한 번? 내가 어떤 영상인지 모르겠는데 스포츠니어스 영상 같았는데 중간에 뭐라고 얘기했는데 피식하던데 이 새끼? 근데 우리가 어쨌든 같은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이니까 새끼는 한번 사과합시다. 아, 미안해요 동석씨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네, 우리가 어쨌든 같은 한국인이고 네. 혹시 들을 수도 있으니까, 얘가 우리가 해외 사람이면은 개새끼 소새끼 하겠지만, 들으면은 네. 들어서 만약에 나 고소하잖아. 나 그러면 이거 수불 청백적에 올릴 거야. 고소했다고. 고소했다고. 아무튼 제가 대신 사과 드리고요. 저도 한번 네. 사과할게요. 네. 당신 이거 듣고 기분 나빠하면 안 돼. 당신이 한 사과랑 우리가 한 사과랑 비슷해 느낌이 지금. 안 미안해 솔직히 나. 아니 이게 말이 되냐고. 제가 또 얘기하고 싶은 게 이 팀의 징조가 초반에도 있었어요. 작년부터 있었죠. 작년에도 있었는데 올 초에 뭔가 더 심상치 않았던 게 다 해외로 전주훈련 갔는데 혼자 국내. 그 모두가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 지난 시즌 플레이오프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을 때, 오영규 골. 네. 잘 나왔지. 거기서 이미 문제점 파악이 완료됐어야 됐다. 문제점 파악이 완료됐어야 됐고, 올해 시즌 돌입하기 전부터 착실하게 준비해서 이번 시즌만큼은 변해야 된다라는 그 스타트가 그 플레이오프 2차전 끝나고 바로 시작됐어야 되는, 이견을 내는 사람들이 전부 정말 많아요. 전부 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보면은 봐봐요. 국내에서 K2 팀도 제가 알기로 해외로 전지훈련 갔어요. 근데 삼성이 붙은 팀인데 국내에서 했어요. 저 그거 한번 제가 살짝 상상해 보자면, 자, 아니야 국내를 뭐 비하하는 게 네. 아니라 국내에서 왜 하면 안 된다는 일단 그것부터 설명을 해볼까요? 평가전을 그럼 누구랑 할 건데요? 국내에 있는 팀이 없잖아요. 프로팀은 없어. 프로팀이라고 해봐야 K1, K2인데 그 팀들이 다 해외로 갔다니까? K2에도 남아있는 팀이 있지 않을까? 없었어요 그때. 그럼 누구랑 경기를 한 거예요? 대학팀!
대학팀하고 하면 너무 수준이 떨어지지 않아요? 그걸 갖고 평가전이라고 있으니 잘 되겠냐고. 안 되죠. 그리고 몸을 만들기 좋은 여건은 한국처럼 추운 데일까요? 아니면 뭐 따뜻한 나라일까요? 추운 곳에서는 운동하기 힘들죠, 사실. 그래서 따뜻한 데로 가는 이야기가 많대요. 그래서 치앙마이 뭐 이런 데 얘기가 나오는 건데, 거제가 아무리 따뜻해도 동남아보다 따뜻할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준비 자체부터가 아예 꼬였다니까. 이거는 올해 이거 문제가 많았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제 생각은 그래요. 처음에는 해외에 있을 수도 있었다고 생각했을 때는 어떻게 가냐면 해외로 가야 되는데 너무 예산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 이거 가지고는 이렇게 나오면은 너무 초반에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야 그냥 어차피 해외로 나가봤자 별 차이 없잖아, 그냥 국내로 가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처음부터 국내였을 경우인데 사실 이건 별로 이게 상상을 하기 싫은 게 너무 끔찍해요, 사실. 네. 나도 처음부터 네. 국내로 잡았으면은 진짜로 네. 처음부터 국내로 가정했다. 진짜 심각한 거거든요. 진짜 아니 왜 해외로 가냐고. 다른 팀들이 아니 하다못해 2부 팀이랑 평가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조직력을 끌어올리려면 프리시즌에 경기를 많이 하는 게 좋거든요. 근데 대학팀인데 물론 너무 또 많이 뛰면은 선수들의 이제 컨디션이나 체력 관리하는 데 있어서 적당히야 적당히. 결론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그런 관리가 잘 된다는 가정하에 많은 선수들을 테스트 해보면서 많은 수의 평가전을 가졌을 때 기본적인 역사적인 판례로 보면은 조직력을 끌어올리는데 많은 도움이 된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게 국내에서 있다는 게 너무 무슨 포인트 아니에요? 중학생이 초등학생 상대로 연습 게임 한다고 실력이 늘어날까요? 아니 초등학생화 될 거죠. 오히려 되겠죠. 그럴 것 같은데? 물론 대학팀도 다 성인인데 K리그 1이 그렇게 만만합니까? K리그 1은 그냥 주전 11명 잡았을 때 한 300 주전 11명 잡았을 때 한 100명, 200명 뛰는 리그죠. 우리나라에서는 축구 선수가 대학교 축구를 하러 간다. K리그 올라가는 거야. 그렇다는 것 자체가 사실 쉽지 않은 경우예요. 그런 환경이. 대학교에서 오래 있으면 있을수록 프로축구가 될 수 없다라는 프로축구 선수가 될 수 없다라는 약간 그런 좋지 않은 실업팀에 가는 거야. 실업팀. 그쵸. 그런 것도 있고, 정말 잘하는 선수들은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프로로 오거든요. 간혹 그런 선수들이 있어요. 네. 뭐 김진야, 김보섭, 또 저 천성훈도 안 갔고, 이번에 최우진은 확실히 아닐 텐데. 네, 그런 선수들? 어쨌든 대학 리그라는 게 K2나 K1에 비교했을 때는 진짜 프리시즌 상대로는 정말 적합하지 않은 상대예요. 근데 그걸 했으니 되겠냐고요. 이게 지금, 그리고 또 그 얘기도 있어요. 너무 당연시 예측되는 건데 예산이 준다는 루머도 있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지금보다 더 줄어든다고요? 네. 더. 끔찍하죠. 이야기예요, 루머예요. 왜 점점점 네. 다음 시즌 바로 승점을 못할 것 같죠? 아니 지금 하나씩 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징조가 보여요. 근데 당신 핸드폰 어딨죠? 제 핸드폰이요? 네. 그거 왜 찾으시죠? 김국두 씨한테 한번 전화해보게요, 중간에. 일단 이 얘기하고 김국두 씨한테 한번 전화해보죠.
김구트 씨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한번 설명해 주시죠. 김구트 씨가 지난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저희 셋이 축구를 봤는데 김구트 씨가 야 너네 왜 그래 하면서 물어볼 꿀더라고요. 본인은 안양 팬이라 하는데 안양 팬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수원 삼성 팬이고 대놓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부모님이 죽었는데 라는 말을 했어요. 수원이 강등 간다고. 아니 제가 말씀드린 건 그게 아니고 네. 김구트라는 이름에 대한 유래를 물어본 거였거든요. 아 그래요? 김구트가 원래 안양김, 안양김씨, 김안양 이 이름을 쓴 사람인데 그 제주도에 가가지고 사진 촬영을 하는데 사진 기자님이 찍을 때마다 아 구트 해가지고 너무 웃긴 거여서 구트 너 김구트 어때 해가지고 김구트가 된 거거든요. 이 친구가. 핸드폰 없나요? 아니 안 보이네요. 아 워치 써요. 워치 쓰면 한 번에 찾을 수 있어. 핸드폰. 아무튼 네. 중요한 건 찾았네요 핸드폰. 근데 지금 전화 한번 받을까요? 한번 해보죠. 왜요? 방금 전에 카톡이 왔었네요. 김구트요? 네. 20분 전에 왔었네요. 네 뭐라고요? 아니구나. 4시에 네. 4시 한다 그랬고 방금 16분 전에 카톡 왔었거든요. 뭐라고요? 근데 제가 김구트 씨 전화번호가 없을 거예요. 아 김구트 씨 전화번호 아니요 너 있어요. 둘이 교환하는 거 제가 예전에 봤어요. 아 그랬나요? 네. 제가 기억 못하는 걸 기억해주고 네. 계시군요. 김구트 씨한테 한번 전화해보죠. 근데 갑자기 전화만 받을까 모르겠네요. 원래 이런 맛에 하는 거 아니에요? 팟캐스트가? 전화 안 받으면 레전드인데. 안 받으면 레전드죠. 네요. 예 김구트 씨. 뭐 하고 있어요? 김구트 씨 녹음하고 있어요. 어디서요? 아 진짜 그냥 핸드폰으로 하고 있어요. 수원 삼성 얘기 이거 해야 될 것 같아갖고. 아 그래요? 네. 디코로 하지. 디코가 안 돼요. 그 디코 음질 너무 별로라 그건 안 돼요. 테스트를 해봤어요 아침 그것도. 네? 무슨 일이에요? 수원 삼성 솔직하게 네. 24년에 네. 바로 탈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강등 K2? 여보세요? 네. 하겠죠. 할 것 같아요? 할 것 같아요. 왜냐면 2부가 전력이 진짜 약해가지고 진짜 조축 개축상이라. 그러면 하나 물어볼게요. 네. 염기훈 대행이 선임이 되고 네. 구단 예산은 줄어드는데 네. 프런트는 이대로 가요. 네. 그리고 심지어 카즈키 같이 원래 공 잘 차던 선수들은 다른 데 가요. 네. 그러는데도 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이종성 지키고 고승범 지키고 네. 그리고 뭐 아코스티 지키고 네. 밀리치 아코스티는 일단 2부에서 폭격할 것 같고요. 네. 김주찬도 2부 폭격할 것 같고 네. 이종성 고승범도 중원 쓸어 담을 것 같기 때문에 저는 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 일단 알겠습니다. 김국두 씨. 네. 네, 그러면은 이제 조금 이따 다시 연락할게요. 알겠어요. 네. 너 뭐 할 말 있었어요? 아니. 일단 김국두 씨 생각은 이래요. 어때요? 봤을 때? 생각보다 이제, 아니, 물론 지금 당장의 선수단 멤버는 K2에서는 초호화 군단이죠? 호환은 맞네요, 이렇게 듣고 네, 보니까. 초호화 군단인데, 근데 이거 지킬 수 있을까? 일단 첫 번째, 아직 우리 스토브리그 시작 안 했어요. 일부 팀은 시작하고, 일부, 그러니까 일부 K1 말고 몇 개의 팀은 지금 시작했어요. 그럼, 예를 들어 그 팀에 스쿼드를 채우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는 팀은 보통 FM 하면 강등팀 먼저 보지 않아요? 강등팀 먼저 보고, 네. 그 다음에 2부를 뺐죠. 지난 시즌 보세요. K2팀 다 털렸잖아. 야, 이번 시즌이죠. 다 털렸잖아. 그런 마당에 사실 팀이 강등됐을 때 가장 먼저 선수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게 심기일전해서 다시 올라오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난 갈 건데? 개인적인 지극히 개인적인 개인주의적으로 보면은 무조건 이적하고 싶을 거예요. 그니까요. 왜냐면 그건 팀은 팀이고
나는 나고. 본은 본인이니까. 그렇다면 방금 말씀해주신 뭐 고승범, 김주찬, 아코스티, 밀리치. 밀리치는 뭐 그냥 있으나 마나니까. 네. 네. 아코스티, 또 누구 했죠? 미드필더 한 명 더 이종성. 이종성. 그다음에 저 개인적으로 김태환. 뭐 지금 있는 선수들 중에 뭐 이기재. 이기재는 지금 이미 네. 루머 나오고 있어요. 나간다고. 네. 이기재. 그리고 정승현은 울산. 정승원. 네. 정승원 나가. 내가 봤을 때. 다 지킬 수 있을까요? 못 지킬걸요? 내가 봤을 때 김주창은 안 나갈 수 있어요. 지금 예산이 더 줄어든다고 얘기하셨죠. 그렇죠. 루머예요, 근데. 근데 만약 그게 또 현실이면 점점 이제 긍정적인 부분을 우리가 찾아보려고 한번 노력을 해볼까요? 그러면? 찾아보죠. 근데 이걸 봐야 되거든요. 이거랑 가장 비슷한 사례가 제주가 2019년에 강등간 사례예요. 맞잖아요. 제일 비슷한 사례가. 근데 제주는 무슨 일이 있었는 줄 알아요, 그때? 강등 가는 이것도 썰이에요. 강등 가는 자리에 그날 최태원 회장이 있었대요. 썰이에요, 썰. 그분이 SK 회장. SK 회장이신가요? 네. 네. 최태원 회장이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최태원 회장이 있는데 그 자리에서 강등 가는 걸 봤대요. 그 자리에서 최태원 회장 밑으로 다 깨졌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그건 잘한 거네, 설신은? 최태원 회장이요? 네. 그렇죠. 잘했잖아요. 근데 최태원 회장이 더 잘한 게 하나 있어요. 어떤 거죠? 그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까지 했대요. 내가 이 예산 그대로 줄 테니까 지금 쓰는 것만큼 그대로 줄 테니까 니네 내년 안에 다 무조건 올려놔. 잠깐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 하나씩 얘기해 주실 때마다 네. 제가 머릿속에 하나씩 비교를 했거든요. 네. 다 안 되고 있네요. 웃지 마세요. 아니 근데 진짜로 그래. 그 썰이 있다니까요. 그러면 제주랑 비교했을 때 하나도 안 되고 있네요. 그쵸. 제주는 그때 19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조성환 감독님이 15경기 동안 승리가 없어갖고 나갔어요. 그 상호 계약 해지를 했을 거예요, 제주랑. 그 다음에 온 게 최용경 감독인데 그것도 안 돼서 날리고 누가 왔어요, 감독이 일단? 잠깐만요. 제가 제대로 못 들어서. 조성환 감독님이 15경기를 무승을 끊었어요. 네. 승리가 없었어. 나갔어. 음. 그 다음에 온 게 최용경 감독이에요. 근데 최용경 감독도 결국에 강등으로 갔잖아요. 그 다음에 온 감독이 누구냐고요. 20년도에 제주 감독으로. 남길 감독 아니에요? 맞아요. 남길 비교를 감독이 해보죠. 광주에서 성공신화 달리고 왔죠? 그렇죠. 네. 남길 감독이 왔어요, 이 자리에는. 근데 지금 여기 나오는 자리 누구예요? 염기훈. 근데 아직 확정은 아니에요? 확정 아니에요? 확정은 아닌데. 확정 아니에요, 이거. 그럼 우리가 아까 긍정적인 부분을 찾아보자고 얘기했잖아요. 선수 퀄리티밖에 없어. 근데 사실 안산 같은 애들이 어떻게 이겨? 못 이기지. 제가 찾아보려고 생각을 조금 해봤는데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발 염기훈 정식 감독 루머 거짓말이길. 첫 번째. 그렇죠. 두 번째, 제발 예산 삭감 루머이길. 두 번째. 또 뭐 있죠? 그리고 제발 오동석 단장 사퇴한다는 거 지키길. 세 번째. 이거를 제주로 얘기를 해볼까요? 이거를 네. 기도하는 거밖에 없다. 그렇죠. 긍정적인 부분. 제가 지금 이 얘기 하니까 나 더 무서웠거든요? 진짜 제주랑 정반대로 간 거 알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알기로 제주 그 보드는 다 날라간 걸로 알거든요, 프론트는? 다 잘랐어요? 다 날라간 걸로 알거든요, 진짜로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전부 다는 아닐 수 있겠지만 어쨌든 대부분 날렸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했던 썰 있잖아요. 최태원 회장이 다 박살내면서 예산 줄 테니까 올려놔, 그대로. 근데 삭감 얘기 나오죠, 지금. 그리고 데려온 감독이 다시 전화해야 될 것 같은데요? 다시 전화해보죠. 다시 전화해야 될 것 같은데. 다시 전화해보죠. 야, 이건 당신 얘기예요.
아, 지금, 원래, 아까 통화를 끝나고서, 네. 그냥 마무리를 하려고 했는데, 네. 다시 얘기를 해봤거든요? 네. 되게 긍정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근데, 지금 다시, 좀 상세하게 다시 짚어보니까, 네. 그렇게 긍정적이게 될 것 같진 않아요. 그쵸? 어느 부분에서죠? 자, 봐봐. 당신 얘기요. 아까, 아코스티랑, 네. 고승범, 또 이종성. 이종성, 김주찬. 그런 선수들 얘기하셨잖아요. 네네. 그게 100% 지금 남는다는 확신이 있으신가요? 아, 저는 남았을 때를 가져가는 거죠. 아까 최대한 남았을 때 봐봐, 이제 손이야. 긍정적인 효과가 나왔을 때를 가정하신 거죠? 네네. 그리고 고승범, 이종성은 남을 것 같고요. 한호강이랑. 네. 그리고 지금 시킬 것 같아요, 네네 1년은. 예산 삭감 루머 나오는 거 알고 계시죠? 예산 삭감을 한다고 해서 뭐 이적이 줄 수는 있겠죠. 그래서 아까 이제 정 기자가 되게 좋은 얘기를 해줬는데 네. SK 최태욱 회장 최태원. 그거 다시 한 번만 얘기해 주세요. 자, 19년도에 네네. 제주가 강등을 갔어요. 알죠? 네. 근데 그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이거 썰이에요. 네. 그 현장에 최태원 회장이 있었대요. 네. 근데 최태원 회장이 그 눈앞에서 강등 간 걸 보고 굉장히 충격을 먹었나 봐요. 한 말이 그 자기 밑으로 단장들 있잖아요. 단장부터 시작해갖고 다 박살을 냈나 봐요. 죄송한데 수화기 가까이 대시면 주기지 바랍니다. 저요? 네. 가깝습니다. 네. 그 단장부터 다 박살 냈나 봐요. 네네. 그러니까 자기 밑으로 박살을 낸 거야, 최태원 회장님이. 네. 그 다음에 거기서 하나를 더 얘기했어요. 내가 내년도에 이 예산 그대로 줄 테니까 너네 무조건 내년에는 승격시켜라. 알았냐? 하고 이러고 간 거예요. 네. 어때요? 아, 근데 수원은, 전 정확한 상황 잘 모르겠네요. 수원이 어떻게 될지는. 자, 잘 보세요. 네. 지금 그러면서 제주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제가 알기로는 프론트가 다 날라갔어요. 네. 근데 수원은 나 안 나갈 것 같아, 지금. 그리고 제주는 최태원 회장이 어쨌든 돈을 줬어요, 그래갖고. 네. 근데 수원은 줄어들고 있어요. 근데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솔직히 수원 선수층이 너무 비대해가지고.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제주 감독 누가 와요? 그 다음에 남기일이 온 거예요? 남길이 왔어요. 근데 지금 수원 감독 누구 나와요, 얘기? 염두관? 그러니까 이거 잘 생각해봐요. 아, 근데 2부에 경쟁이 될 만한 팀이 진짜 없어서 그래요. 경쟁이 될 팀이 정말 없죠. 네. 그 상태로 1부 올라오면요? 또 강릉 가겠죠. 그럼 이거 부산 아니야? 부산이잖아요. 근데 아까 가정을 어떻게 하셨죠? 24년도 안에 올라올 거 같냐? 24년도에는 저는 승격할 거라 봅니다. 그 K2에 네. 대적할 만한 팀이 없다고 하셨는데 네네. 지금 말씀하신 건 이번 시즌을 기준으로 말씀하신 거죠? 이번 시즌 기준이고 내년 시즌에 뭐 이제 유력하게 내려오는 게 수삼이랑 이제 수원FC일 것 같은데 네, 저는 없을 것 같아요, 내년에. 그게 보강을 할 만한 팀이 안 보여가지고. 그 K2를 저희가 잘 모르기 때문에 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 어찌 보면 그 매 시즌마다 판도가 네. 꼭 그 전 시즌하고 무조건 비슷할 거다라고 예상하기에는 축구라는 게 좀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K2는 더 모르잖아요. 네. 왜 더 모를까요? 그걸 얘기를 해주세요. 왜 모르는지. 왜 더 모르냐면 좀 욕해도 됩니까? 네. 족밥 싸움이어서 그런 거예요. 족밥들끼리 싸우니까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가 않은 거죠. 누가 뭐 김포가 위 가든 안양이 위 가든 뭐 부산이 우승할지 김천이 우승할지 다 거기서 그나물 그 밥끼리 싸우니까. 저가 방금 생각난 건데 네. 그 K2의 그 기본적인 팀들의 전술 스탠스가 어때요? 혹시? 기본 전술 스탠스는 피지컬 축구하고 성불근 축구하고. 그러면 안 되겠는데? 그럼 내려앉는다는 얘기네요? 그죠. 그러면 안 되겠는데? 그게 사실 그러면 더 힘들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안 되겠는데? 수원 정도의 저는 라인업이면 만약에 이게 유지가 된다.
피지컬로 찍어 누를 수 있을 거라고 하는데 근데 수원이 정말 멍청한 게 이거 뭐 이랬으면 김병수를 계속 갔어야죠. 우리가 그 얘기를 계속 했어요. 네, 김병수를 계속 가서 체제 개선하고 그래야 희망이 있었을 텐데 뭐 지금은 뭐 끝났죠 뭐. 저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24년도 안에는 올라올 것 같다. 저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네네. 예산이 줄어요. 네. 그러면은 선수들이 남을까요? 예산이 준다고 해서 그러게 수원이 다 이거는 못하려나? 제가 질문에 조금 더 보탤게요. 네. 예산이 주는 거를 빼더라도 그 선수들이 2부 리그로 강등당했을 때 네. 그 자기가 갈 팀이 만약에 있다면 그 선수들은 빠져나가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저는 좀 반대 입장인 게 그래도 저희가 축구 선수가 아니어서 그들의 입장은 잘 모르겠지만 제가 만약에 수원 선수고 뭐 지금 수원 선수들이 여럿이 뭐 남겠다 내년에 승격시키겠다 그런 욕심들이 있다는 막 썰이 나오잖아요. 그쵸. 썰이 있어요? 제가 뭐 고승범도 남겠다고 그러고 김주찬도 내년에 승격시키겠다 그러고 카즈키도 뭐 남고 싶다는 물론 카즈키야 뭐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건 몰라요, 카즈키 상황은. 근데 만약에 제가 수원 삼성 선수였다면 그리고 제가 뭐 고승범 정도 되는 선수였다면 어쨌든 제 커리어의 5점인 거잖아요. 강등이라는 게 저는 좀 승격으로 그거를 조금 승화시키고 싶을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이것도 한 쓰임 시즌은 많아. 남을 것 같은데 만약에 그 한 시즌이 지나고도 수원이 뭔가 개선의 의지가 안 바뀐다? 그러면 뭐 떠날 이유가 생기는 거겠죠. 자,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염기훈 만약에 대행이 감독으로 갔어요, 정식 감독으로. 네네. 그러면은 뭐 거기서 지금 당장 내려갈 거로 보이는 사람 감독들이 김도균 감독 있고, 네네. 그 다음에 또 누구지? 저기 전남의 이장관 감독 있고, 네네. 안양에서도 그 이번에 수석 코치 하셨던 분, 네, 이병훈. 네, 그런 분들을 과연 이길 수 있을까요? 전술로? 근데 염기훈이가 그래도 이브 리그 자체가 네. 그렇게 막 수비 전술이지 우선은 공격 세부 전술이 별로 없어요. 이브 감독 중에. 전 그걸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네, 어쨌든 그런 게 없는 거고 어쨌든 선수단을 어떻게 장악하냐 이 새끼도 어떻게 더 뛰키냐 약간 그런 전술일 것 같은데.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건 그거예요. 네. 염기훈 감독 대행의 전술 능력을 믿을 수 있냐라는 거죠. 전술 능력은 뭐 또이또이일 것 같고요. 이부 감독들하고 비교했을 때. 근데 그래도 선수단 장악은 어쨌든 레전드니까. 장악은 되겠지. 근데 지금 평가하고 계신 부분이 네. 염기훈 감독 대행의 최근 4경기를 보고 평가하신 게 맞죠? 네네. 그러면 아직 미지수라는 거네요? 그죠. 근데 과연 염기훈으로 갈까요? 지금 루머랑 나오는 이야기만 봤을 땐 유력이거든요? 아 진짜요? 유력인 것 같거든요? 그러면 재밌겠네요. 그래서 저희가 그 얘기를 계속 했어요. 제발 이 루머가 사실이 아니었으면 아니기를. 좋겠다. 근데 두 분은 인천 팬이고 수원 별로 안 좋아하시잖아요. 지금은 수원에 대입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아 그래요? 네. 아니 저는 네. 사실 지난주엔 되게 슬펐는데 네. 이번 주 너무 또 기분이 좋네요. 그렇게 자신의 감정을 속이지 마세요. 아니 진심입니다. 저는 울라는 걸 봤어요, 당신의 눈에서. 그러니까 저 지난주엔 너무 슬펐는데 또 2부에서 지지대 더비 볼 거 하니까 너무 설레가지고. 지난주 토요일에 셋이서 같이 봤잖아요, 경기를. 네네. 부모님이 죽었다고 한 사람이 당신이에요. 갑자기 앞에서 나오셔가지고 무릎 꿇으시면서 네. 그렇게 처절하게 외치시던 분이 일주일 만에 그렇게 행복하시다고 하면은 이걸 누가 믿어? 아니, 저는 어쨌든 안양 사람이니까. 수원 사람 아니에요? 아닙니다. 말했잖아요. 그 사랑하는 여자가 있지만 네. 예전 여자가 그렇게 됐다 했을 때 네. 내가 그런 거죠. 난 여자가 있는데 꼭 한 여자만 좋아할 순 없잖아. 좀 말이 이상해. 좀 굉장히 신뢰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굉장히 위험한 말을 하네. 이거는 어쨌든 그런 거고. 이게 확실히 네. 좀 잘생긴 사람들은 생각하는 게 다른 거 맞아, 같아요. 우리랑 네. 달라.
아니 사람 사는 게 다 그렇죠. 어떻게 또 우리랑 하나만 달라. 좋아합니까? 우리랑 달라. 아, 어쨌든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는 올 수는 있으나 25년에는 그대로 가면 모른다라는 거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네. 만약에 못 올라온다면 그 다음에 행보는 대충 어떨까요? 뭐 전남처럼 되는 거죠. 지방령 된다는 거죠. 전남이나 부산 정도 되지 않을까요? 아, 퐁당. 네네. 아, 일단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선수들이 남는다? 그러면은 모르겠어. 근데 남을까? 안 남을 것 같거든요. 아무리 봐도. 근데 부정적인 거 앞에서 많이 했으니까. 아니 근데 그러기에는 보세요. 이재용 회장이 아무리 정신이 없다고 해도 그 자기 팀인데 내 팀인데 내가 갖고 있는 경기장에 왔어요? 제가 이재용 회장님 얘기할 때마다 그 기자님께서 계속 하신 얘기가 있어요. 그 사람 축구에 관심 없다고. 없어요. 근데 최태원 회장은 과연 있었을까요? 그건 모르죠, 사실. 가보질 않아서. 그렇죠. 근데 보통 승격이나 강등 이런 거는 우승이나 강등 이런 건 갈 것 같거든요. 내가 오너라면? 총수라면? 가겠죠? 아, 근데 특히 우승은 더더욱 가야 되고. 우승은 트로피 들어야 되니까 네. 가요. 그래갖고 울산 이번에 마지막 라운드에 정기선 부회장이 왔대요. 네. 근데 이지용 회장이 안 왔잖아. 근데 사실 강등 경기는 그 구단에 대한 애정이 없다면 안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더 문제 아니에요? 그럼 진짜 줄어든다는 건데?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삼성 스포츠단 계속 얘기하셨잖아요. 정리하고 있다고. 저 그거 이번에 기사 한번 써볼까 생각 중이거든요. 지면 기사. 근데 그 스포츠 단 중에 수원 삼성의 위치는 3개 꼴등. 그러니까 거기서 그 스포츠 단 중에 봤을 때 위치가 어느 정도예요? 1등 아니면 2등이에요, 제가 봤을 때. 아, 굉장히 순위가 높군요, 그러면. 왜냐면은 삼성 스포츠단이 갖고 있는 게 축구, 야구, 농구, 배구인데 그러면 농구, 배구가 과연 축구, 야구를 이길 수 있을까요? 그 위상만 보면 나오잖아요. 쉽지 않죠? 네, 그러니까 1등, 2등 잡은 거예요. 그러면 이 1등, 2등 잡은 거에 이 정도를 썼는데 이 정도로 뭐 박았는데 안 나왔어요, 이재용 회장이. 어찌됐든. 그럼 안 줄어들까요? 줄어들걸요? 당장 난 2명은 나갈 것 같은데 벌써 내가 봤을 때. 난 보이는데 2명 나갈 게. 김주찬은 안 나갈 것 같아요, 그래도. 그래도 한 3명에서 4명 정도는 나가지 않을까? 주전 멤버 중에. 일단 당장 2명은 나갈 것 같아요. 이기재? 이기재는 거의 지금 유력처럼 나오고 있고 한 명 더 있어요, 저는. 정승원? 나갈 것 같아요. 팀에 크게 애정이 없는 것 같이 보였어, 내가 봤을 때. 이기재 선수는 팀에 애정이 있을 건데 모르겠어요. 근데 본인이 어쨌든 루머가 있으니까. 국가대표를 계속 불려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다가 안 불리기 시작하면 계속 안 부르거든요. 맞아요. 근데 자기도 계속 가고 싶을 거예요. 그러면 가야 돼. 그러면 K리그 1으로 가야 돼요. 가야 돼. 어쩔 수가 없어. 그러면 어디론간 가야 돼, 이기재도. 물론 그 시즌 초에 비해서 중반부 갈수록 이기재 선수가 폼이 많이 떨어졌다고 하지만 그래도 그 까다가 있는 선수거든요. 그쵸. 국가대표를 불렸다는 건 뭔가 있는 거야. 그래도 근데 사실 이번 시즌이 안 좋았지. 지난 시즌에 도망했어요. 그 전 시즌은 좋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중요한 선수들 하나 둘씩 빠져나갔을 때 과연 이게 감당이 될 것인가? 근데 저 갑자기 그 생각 들거든요. 어떤 생각이죠? 울산이 박용호가 나가면서 삼선에서 빵꾸가 났잖아요. 네. 근데 지금 그 울산은 분명히 그 자리를 메워야 된단 말이에요. 다음 시즌에 또 트로피를 들려면은 그러면은 그 자리에 지금 제일 싸고 좋게 먹히는 게 고승범 아니에요? 근데 제가 고승범 선수에 대해 잘 아는 건 아니지만
저도 잘 몰라요. 그렇게 근데, 낮은 위치에서 뛰는 선수라고 생각은 안 되거든요. 근데 그게 차라리 제일 낫지 않아요? 어차피 지금 그 자리 리그 내에서 품귀 현상이잖아요. 근데 솔직히. 고승범 선수가 뛰는 자리가 그 볼을 전진시키는 위치 아닌가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그 이제 울산이 찾고 있는 선수의 특성과 비교했을 때는 잘은 모르겠지만 그렇게 적합한 것 같지는 근데 않은데. 찾아갖고 그것만 시키면은, 아니, 솔직히 울산이 불렀는데, 내년에 또 우승할 수 있는데, 승격으로 상쇄시키는 게 아니라, 그 팀, 오히려 우승할 것 같은 팀 가서, 우승으로 상쇄시켜버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커리어의 5점을 아까 말한 걸. 근데 고승범 선수 이 얘기를 어디서 들으신 거예요? 약간 루머가 있으셨나 본데? 루머 있는 것만 갖고 와서 얘기해요. 그러면 아예 또 말이 안 되는 얘기는 아닌가 보네요. 네, 루머 있는 것만 갖고 와요. 어디서 봤어요, 이 루머를. 그러면 이제 취재를 했으면은 취재를 했다고 네. 얘기를 할 거예요. 그 선수 유출은 그럼 우리가 이제 예상 그만하고, 네. 아까 이제 김구트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네. 남아서 신기일전 한다면 네. 올라올 수는 있겠네요. 보니까 올라와요. 올라올 수는 있겠는데, 문제는 부산이 되냐 아니면은 계속 유진이 안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정말 이제 최고의 성과, 그 우승해서 올라와요. 네. 우승해서 올라오면은 올라온다고 가정했을 때 이제 그 사이에 과정들이 있을 거 아니야? 네. 그 1년들의 과정? 거기서 프런트는 그대로 가겠죠? 그 프런트 그대로 가면 힘들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근데 바꿀까요? 안 바꿀 것 같은데요. 그러면 1부 올라오면 똑같겠네요? 그렇겠죠. 물론 너무 단편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지만 사람 안 바뀌거든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체질 개선이거든요. 지금 봤을 때. 네. 사람은 진짜 안 바뀌어요. 네. 체질 개선이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사람은 고쳐서 쓸 수가 없다 그러잖아요. 안 고쳐져. 체질 개선이 제일 중요한데 지금 바꿔야 될 거 딱 봐도 프론트야. 근데 와 진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정말 이제 얘기할 때마다 계속 프론트가 언급이 되는데 안 될 수가 없다니까. 나 뭐 몇 번째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이게 그만큼 심각하다는 얘기예요. 이게 진짜로 나 한번 개쌍욕 박았잖아요 프론트에. 김경수 감독 날라간 거 같고 왜 날려 그걸? 진짜 만약 염두광이면 나 진짜 너무 실망일 것 같아. 이제 수원 삼성 팬분들의 착잡한 마음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이해 못하죠. 많이 안타까웠다고 느끼고, 이게 네. 2부 팬들이 봤을 때는 좋을 거야. 왜냐면은 전용 구장이 얼마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원정 팬들이 많이 오는 클럽이 오니까. 그렇죠. 근데 그렇게 보기에는 리그 차원에서는 안 좋긴 해요 이게.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안 보는 건데. K리그 대표 서포터 중에 하나잖아요. 뭐 수원 삼성의 프렌테 트리콜로라던가. 프렌테 트리콜로, 네. 파란 검정, MGB, 처용전사 이런 이 정도지 뭐. 그쵸. 네. 그 정도야 그 정도 딱. 근데 이제 이게 잘 풀려서 그분들이 계속 그대로 가셨으면 좋겠지만 안 좋은 일이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서 이제 그 우리가 알던 그 수원의 서포터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기 시작한다면 슬플 것 같아요. 리그에는 정말 큰 손해지 않나. 근데 그거 알아요? 나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또 소름 돋았잖아. 뭔데요? 그 이준 대표이사가 사과하면서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뭐라고 했죠? 축구팬 그랑블루 여러분. 그 옛날 명칭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때부터 아무것도 안 바뀌었나 보네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무슨 말이죠? 난 관심 없는데. 그럼 더 큰 문제야. 그랑 블루가 근데 정확히 어디서 나온 그런 명칭이에요? 몰라요? 그랑블루가 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옛날 명칭이에요.
그때 창단할 때부터 수원, 삼성, 블루, 윙즈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왜 서포터 이름을 그랑블루라고 했냐라고 얘기하면 저도 몰라요. 그건 아, 서포터즈 이름이에요? 서포터즈 이름이 그랑블루예요. 근데 지금 안 쓰잖아요. 그게 원래 그랑블루였는데 제가 알기로는 소모임 때문에 이게 깨졌어요. 그러다가 뭐 다시 합쳐서 만든 게 프렌테 트리콜로거든요. 그렇군. 근데 그 옛날 거를 하고 있으니 뭐 더 이상 얘기해봤자 똑같은 얘기만 나올 것 같고. 파도계야 파도계. 네, 파도 좋은 얘기 안 나오고 아무리 긍정적으로 보고 싶어도 왜 나 그렇게밖에 네, 안 보이지? 긍정적으로 보기 힘든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이상 여기서 얘기를 해봤자 다 많아? 네. 다 힘들고 별로 얘기할 것도 없고 그냥 이제 오늘 방송에 대한 소감 한마디씩 하고 끝내죠. 프론트가 안 나가면은 부산이 될 것 같아요. 아니면은 전남이 되거나. 다음 시즌이 굉장히 중요한데 과연 이 프론트들이 솔직히 정상적으로 갈 거였으면은 적어도 수요일엔 나왔어야 되거든요. 오동석 단장, 이준 대표 사태가. 근데 과연 이렇게 지금 몇 년을 이끌고 오면서 이 지경을 쳐박은 사람들이 나갈까요? 그렇게 안 나왔는데? 그리고 잡으면 이 체질 개선을 해야 되는데 이게 뜯어질까요?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면 염기훈 대행이 정말 김병수 감독 나가게 한 거면은 굉장히 이건 심각한 거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빨리 올라가야 된다. 그래서 다음 시즌이 굉장히 중요하다. 솔직하게 말하면은 압도적으로 올라가야 돼. 광주처럼. 안 그러면 그냥 퐁당퐁당이야. 이제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어쨌든 구단 역사 상 초유의 사태고 많은 팬들이 분노하고 있는 와중이니까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지 않나.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만약 가능하다면 내년에 다시 승격해서 다시 보고 싶네요. 그렇긴 해요. 네. 전용 구성 많은 데가 좋아. 네,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